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권율이 치게 하였다. 7월 10일에 성첩한 것이다. 이달 7일 황신의 편지에 이르기를 진영을 불사르는 일은 현재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나 의지의 진영은 이미 태반이나 철수하였고 군대도 조금씩 바다를 건너간다고 한다. 일정이 16역을 찾아와 보고 이르기를 나는 선발대로 먼저 철수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배가 일찍이 오지 않아 이 때문에 지체되니 매우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다. 또 들으니 기장에 있던 외적은 이미 반이나 철수했다고 하는데 멀리서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좌도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보고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유격이 좌도의 동종을 알고자 하여 이처럼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방어사 권응수의 치부에 서생포의 진영 아래 매어 두었던 배는 거의 모두 바다로 내려다가 수선하고 저자의 외인들도 날마다 적어지며 일찍이 식량을 싣고 정박해 있던 500여 척의 배도 지금까지 하역 작업을 하지 않는데 어떤 이는 대마도로 환송한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정탐인의 고목 내에 서생포와 임랑포 등처에서 외인에게 붙잡혔던 13명이 나왔는데 가등청정이 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시행하기 때문에 철병에 대한 속셈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석상서의 차관이라고 하는 자가 신의 진영에 와서 여러 나라를 보내다가 담도사가 머물러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외적의 모든 기별을 편지 한 장에 자세히 기록하겠다 하였는데 이런 편지를 주어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적의 두목 소서 행장이 돌아온 뒤에 발표하기를 10개의 진영을 먼저 철수한다. 그리고 소장감을 정해 청정지역의 조총과 화기를 거둬 부산에 보관해두고 행장은 심야와 함께 부산으로 옮겨 명사의 행차를 기다린다 하였는데 이제 거의 반달이 되도록 아직까지 확실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만 덕교에 있는 조그만 진영의 외인을 반은 김해부 성내로 반은 죽도진으로 나누어 들여보냈는데 역시 방옥을 불사르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또 외적은 말하기를 명사 한 분은 남원, 한 분은 거창으로 내려온 뒤에야 철거한다 했는데 그들의 속임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4일 을류 두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이 치게 하기를 형편없는 수신이 외람댁에 중임을 맡은 지 3년이 되었으나 한 가지 일도 국가에 도움이 없었으므로 항상 황궁하여 날마다 언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욱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록만 허비하니 사람들을 대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당초에 신이 한 명련을 별장으로 삼은 것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김덕령과 협동하여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했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병사 김응서가 순찰사 서성의 말만을 신빙하여 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한 명령을 강제로 자기의 진영의 위장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이 명령으로 하여금 비변사가 서성의 장계건에 대해 우선 가득의 임무를 수행하지 말고 그대로 별장의 일을 겸하라는 분부를 받고 행위한 관자를 보내어 보여주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응서가 명년에게 회송한 통보에 이르기를 비록 도원수의 별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변방의 장수가 되었으면 병사의 명령을 묵살하고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잡사를 제쳐놓고 포수와 살수를 뽑아 거느리고 있다가 변을 당하면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령으로 하여금 신의 절제를 받지 말고 전적으로 자기의 호령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덕령의 별장 최강이 고성의 경계지역에 복병을 설치하자
응사가 무단히 빼앗으려고 계획하기에 신이 그때 의심을 했었는데 그 소행이 차츰 번져서 신에게 미칠 줄을 어찌 헤아렸겠으며 또 전일에 고 언백을 씹던 추태를 신에게 부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응사의 사람됨이 대해 모두 어떻게 하기 어려운 자라고들 하는데 지금 이와 같으니 전쟁에 임하여 어찌 신의 지위를 기꺼이 받으려 하겠습니까? 신이 비록 법을 사용하려 해도 또한 그가 명령을 어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도사의 차관이 의령에 가서 외적의 정세를 직접 정탐하려고 하나 길을 모르니 군관을 차출하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는데 그때 마침 보낼 만한 군관이 없어 아병을 군관으로 가칭해서 보냈습니다. 그 아병이 청사에 올라가 병사에게 배알하자 병사가 가칭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아병이 청사에 올라온 것을 분하게 여겨 목에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병으로서 청사에 올라가 배알한 것은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체면이라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또한 신의 군관이니 죄상을 모두 기록하여 신에게 알려 엄히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옳은데 신이 이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줄 알고서 없인 여겨 여러 날을 묶어두고 끝내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부의 교만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실로 꼬리가 커져 흔들기 어려운 조짐을 보여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듣건대 응서가 외적의 괴수와 상통한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현재 탄핵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정상을 숨긴 채 전적으로 잘못한 책임을 은연중 신에게 돌리는 장계를 했다고 하니 그 모략이 교활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승이 어사가 되었을 때 응서가 서승에게 편지를 하기를 사생을 따지지 않고 조신 등과 서로 대면하려 한다고 하였으며 신과 합천에서 서로 만나던 날 조신과 의지가 항복하려 한다는 뜻을 극진히 말하면서 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요구하였습니다. 일찍이 방어사로 좌도에 있을 때에도 신에게 은밀히 통보하기를 우도로 이주하여 편리하게 동무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기에 신이 진영을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 병사가 되어서는 전적으로 항복을 받는다고 말하므로 신의 전관은 모두 항복을 허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신 등의 상서에는 항자를 건면하면 썼을 뿐 내용에는 진심으로 복종하는 말이 없었으므로 신이 그때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었는데 지금 이처럼 바꾸어 말하니 그의 심수를 또한 상상할 만합니다. 신이 이 몇 가지 일을 가지고 힐문하여 주의를 주어도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 사람의 마음이 이미 신을 하찮게 여겨 저처럼 방자하니 공손히 복제할 리가 만무하고 반드시 변구를 꾸며 난처한 일을 있게 될 것 같으므로 인내하며 반고하고 있습니다. 외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때 신이 여러 장수에게 호령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정반대로 뒤바뀌는 결과가 되어 죄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또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함이 많았습니다. 사체로 헤아려 보건대 결코 중임을 외람되게 그대로 맡아 후세의 비웃음을 당할 수 없으므로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이처럼 감히 덮어놓고 상수하니 삼가 바라건대 빨리 중벌을 내리시어 국체를 중의하소서 했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리는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근래 무장들의 교만한 습관이 점차 제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설의 범죄 사실이 놀러왔으므로 잡아다 공문까지 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시켰는데 이 장계를 보건대 김응서가 주장을 능멸한 죄상이 배설에 비해 더욱 심하니 마땅히 중한 벌을 주어 방자한 죄를 징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적병의 거류가 미정이므로 기관이 매우 염려되니 장수를 교체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우선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도 원수로 하여금 김응서를 잡아다가 엄중히 곤장을 쳐서 경계를 보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도 원수도 다시는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고서 만약 부하 중에 법을 따르지 않거나 주장을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처단하여 군율을 엄숙히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응서는 서쪽 지방의 일개 광폐한 작자로서 별난의 때를 텀타 분수에 넘치게 한 지방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교만하고 방자함이 습성이 되어 제하기 어렵고 주장을 능멸하였으니 자연히 그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는데 우선 가벼운 죄를 적용하여 견책만 약간 함에 여러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4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은데 군현이 너무 많아 300여읍에 이르고 있다. 내가 이제 군현을 없애고 합쳐 200개쯤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음주 현감을 어찌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필요 없는 관원을 없애고 군현을 합침으로써 밀력이 여유가 있게 하고 쌓인 폐단을 제거하는 것은 참으로 힘써서 해야 될 정치로서 옛날에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상께서 늘 우리나라가 국토는 협소한데 군현이 너무 많음을 염려하여 군현을 합치고 인재를 골라 맡기는 일에 간절히 마음을 두고 계시니 이런 점에 상의 계획이 미치게 된 것이 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그 사이에 곡절이 많아 이해가 상반되고 민심이 또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많으니 충분히 헤아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은 주군이 비록 적긴 하지만 한 군이 다스리는 속현이 매우 많아 모두 영장을 두었으니 이는 바로 우리나라의 혈령과 현감에 해당합니다. 한서 지리지에 기재된 것을 보면 패군 한 경내의 속현이 37개이고 위군의 속현은 18개, 거농의 속현은 20개, 상산의 속현은 18개, 청하의 속현은 14개, 타쿤의 속현은 29개, 평원의 속현은 43개이며 다른 것도 이와 비슷한데 제후국은 그 속에 들지 않았으니 중국에서 지역을 나누고 관직을 설치한 제도를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고려 때 외관의 제도를 보면 대도호부는 3품 이상인 부사 1명, 4품 이상인 부사 1명, 법조 1명, 의원 1명, 사문사 1명을 두었고 중도호부는 부사, 판관, 법조 각 1명을 두었습니다. 주군을 다스리는 원리들의 품계는 동일했고 모든 현은 영 1명, 위 1명을 두었고 작은 형은 간무 1명을 두었습니다. 아조에 들어와서는 필요 없는 관직을 모두 혁파에 아무리 큰 업이라 하더라도 목사, 부사, 판관만 두었을 뿐인데 이제 또 작은 현을 합하여 큰 업을 만들고 관원은 다만 한 사람으로 다스리게 한다면 일을 처리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항상 합병하는 것을 중난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중에 또한 합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마땅히 국가의 일이 안정된 뒤에 그리의 원근, 민가의 다수, 민심의 편부 여부 등을 융통하고 피차가는 형편을 참작해서 연구한 계획을 세운 뒤에야 비로소 폐단이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일시의 폐단 때문에 다시 다른 일을 논하지 않고 조급하게 합치게 되면 민심이 이미 불평스러워하는 터에 소송의 판결과 곡식의 수납, 방출 및 병참을 지공하는 일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방해가 있게 될 것이니 경솔하게 시행해서는 안 될 듯 싶습니다. 음주의 경우는 무극역과 직선거리로 40여리인데 여주에 합치면 죽산과 충주 사이의 거리가 현격히 멀어져 형세가 공활해지므로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가령 다른 것으로 합친다 해도 오늘날의 형세로 말하면 음죽을 결코 없앨 수 없는데 더구나 현재 산성을 수척하는 등의 일이 있는 데이겠습니까? 신들의 의견은 본현을 그대로 두고
주관이 요량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엄죽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다만 9년에 관한 일은 참으로 9마리의 양을 10사람이 기른다는 말과 같다. 사람마다 각자 소견이 있으니 굳이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선조 7월 65권 선조 28년 7월 14일 을리우 네 번째 계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비변사 탕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성령 우의정 이원희 우찬성 최항 지중추부사 유건 동지 중추부사 윤성가 부세아 이정형 우부승지 유단무 지비 유대정 헌남 우민준 수찬 정경세 주서 정곡 본교 오백명 홍문저작 홍경신 검열 성이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 명사가 말하기를 배신 한 명은 아직 나를 수행해야 한다 했다는데 그 말을 들었는가 하니 유성룡이 답하기를 들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냥 들어 넘길 말이 아니니 아직 처리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전일 16역도 이러한 말을 했었는데 명사가 또 말하니 끝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다를 수 없습니다만 끝내는 모면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 만일 황신을 위협하여 데리고 가면 말도 안 되니 이러한 뜻을 미리 황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신을 보낼 수 없다. 이미 적당한 배신이라고 하는데 어찌 황신을 보낼 수 있겠는가 하니 이후 대정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은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 하자는 주장은 바로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호택이 말할 당시 이미 이와 같이 칙서 중에 이런 말이 있게까지 하였는데 화친에 대하여 이미 의리로서 다투지 못했으면 이제 만약 다른 소리를 한다면 중국 조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김응서가 문답한 일이 이미 중국에 알려졌는데도 아직 그 주의를 바로잡지 않았으니 지금 아무리 의리로 다툰다 해도 반드시 되지 않을 것이며 끝내는 필시 사신을 보내게 될 터인데 신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극진하다 하니 대정이 아뢰기를 의리가 끊어졌는데도 이미 회복되지 못했고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가 지금 또 이와 같으니 만고에 어떻게 머리를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오택이 당시 잘못한 일에 대해 중국 조정이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하는데 대정의 말이 옳기는 옳습니다만 신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묘 사직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여 장차 스스로 망하게 되었는데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떨쳐 일어날 수 없었고 믿는 것은 오직 중국 군사뿐이었습니다. 중국 군사가 만약 돌아간다면 절대로 지탱할 수도 없고 외적이 만약 다시 움직인다면 국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종묘 사직을 외적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계책이 이미 궁하여 어찌할 방법이 없기에 중국 조정에 대하여 이처럼 부득이한 일을 하여 그 화를 조금이나마 늦춤으로써 이 3년의 여유를 갖게 한 것이니 그렇게 되면 비록 바다를 건너 정벌함으로써 그 원수를 갚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선에서 강토를 스스로 지킬 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미 대대적으로 소탕할 수 있는 형편이었고 우리나라도 군량을 계속할 수 없는 근심이 있었으니 그때의 형세는 마치 굶주린 범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아 복수할 길이 없었으므로 당시 상께서도 어렵게 여기셨고 신들이 승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대정의 의논과 같이 해야 연기를 부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해서라도 끝내 복수할 수만 있다면 신이 말한 바도 또한 부득이한 데서 나온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니 대정이 아뢰기를 힘을 다해 주선하여 종사를 보존하려는 뜻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신의 의견은 우리가 이미 스스로 의리의 정당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들도 끝내 돌아갈 리가 없으니 지금 만약 한번 사신을 보낸다면 국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굶주려 죽는 일은 가볍고 절개를 잃는 것은 일은 중하다 하였으니
차라리 정당함을 지키다 국가가 망할지언정 구차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더할 나위 없다. 중국 조정의 급사중의 상장에 간혹 패망한 지척이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 또한 당당한 우리 조정이 도리어 조선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칭찬한 것이다. 지금 평수길에게 내린 고명을 보건대 그 중에 조선이 너희를 위하여 보응할 것을 요청했다는 말이 있으니 이렇게 되고도 천지사이에 살 수가 있겠는가? 그때의 주청한 것이 비록 부득이한 정세에 쫓겨 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 상달되지 않았고 고 실랑이 채직되었으므로 내가 중지시키려고 했는데 어떠니가 실신하게 된다고 하여 못했다. 호택이 신임을 잃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기에 끝내 중지시키지 못할 이 지경에 되도록 하였단 말인가.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다지만 장래 일을 제경들은 도모하라 하였다. 상이 우상에게 이르기를 이 사변의 시초에 우상이 홀로 장담하기를 외적이 절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그렇다 하니 원익이 살해하기를 그 당시 우연히 말한 것이니 대개 그 결말을 보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 일은 말해봤자 어쩔 수 없으나 앞 일은 그래도 도모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사변이 끝이 없으니 경들이 동심협력하여 도모해야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중국 조정의 기미한다는 주장이 우리나라의 무궁한 화를 빚어내게 한다면 했다고 말한다면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형체와 그림자처럼 서로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 끝내 서로 멸망하고 만다면 의리상에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대의로서 저 외적들을 토벌하지 못하는 한 실제로는 기미하는 결과와 비슷하게 되고 맙니다. 만약 중국으로 하여금 대대적으로 군사를 내보내고 군량을 조달하여 완전히 도벌하게 한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이미 도벌하지도 못하면서 또 제대로 기미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화이에 대해서는 내가 평안도에 있을 때부터 이미 논의가 있었는데 고 양겸과 호택으로 하여금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 내가 그때 간계한 뜻만 가지고 있었을 뿐 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번 변몽룡을 형살하지 않은 일 같은 것도 고 양겸이 죽이지 말자고 해서 죽이지 않은 것이든가 하니 이 정형이 아뢰기를 당초에 한번 그 시초를 그르쳐 상의 하교가 있게 하였으니 미안한 마음 이루 해랄 수 없습니다. 유 대정의 말과 같이 해야 진실로 상의 하교하신 뜻에 부합됩니다. 하고 정경세가 아뢰기를 저는 이런 이미 지나간 것으로 말해봤자 이룰 것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군심과 상하가 눈앞의 걱정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합심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성룡이 말한 것처럼 이미 큰 계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우선 중국의 경략 등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상께서 이미 지난 일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이 밤낮으로 갖고 면려하여 자강불식하신다면 그래도 뭔가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일의 사세를 보건대 적병이 모두 건너가기도 전에 상하 중의 마음이 모두 부러진 채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항시 외적의 세력이 매우 큰 것을 걱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록 달로의 군대를 만났어도 또한 당해내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도도에 몰려오는 외적의 형세이겠는가 하니 경세가 아뢰기를 어명을 가지고 말한다면 양이 쇠하면 음이 성한다 하니 이 말이 옳은 듯 하기도 하고 또한 온당치 못한 듯도 합니다. 천지와 서로 시종을 함께 하는 것이 현재 외적의 형세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힘으로 어떻게 일본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소신이 처음에는 형세를 알지 못했었는데 삼가 듣건대 난고야 섬 밖에 또 일기 등의 섬이 있어 배가 왕래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대성하도록 만들어진 지형 같다고 하니 명나라 군대의 협조를 얻어 진격한다면 반드시 도멸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일 우의정을 만난 것은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고 한 격이다 하니 원익이 배사하기를 소신은 용렬 무상한 자로서 한마디도 상께 보답함이 없었고 비록 상달하고자 해도 민망할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성룡에게 이르기를 우상을 보내야겠지만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니 우선 며칠 머무르게 하라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만 성교가 지휘가 어떠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은 잠시 머물 필요가 없으니 비록 오늘 명령을 받고 떠나도 됩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남쪽 지방이 탕폐되고 인심이 이반되어 대신이 내려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또한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조보가 돌기 전에 미리 비밀 장계가 거리에 먼저 알려졌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이 중간에서 누설했기 때문이니 매우 놀랍다 하니 이 정형과 윤선각이 아뢰기를 지난번 중국 사신이 8일에 싸가지고 온 장계를 보자고 했다 합니다. 이로써 말하면 반드시 누설한 일이 있으니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하였다. 선각이 아뢰기를 이 정형이 아뢰려던 바가 즉시 조보에 전파되었으므로 정형이 차주하지 않았는데 정원에서도 또 신중히 살피지 않았으니 오로지 정원의 책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우 온당치 못하다 하였다. 유대정이 아뢰기를 이 같은 일을 성원에서 자세히 살피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한 일입니다. 색승들을 파직하고 동참했던 승들을 추구하셔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자세히 살피지 못했더라도 파직시킬 수는 없다 하였다. 대정이 아뢰기를 매우 중대한 사건이 파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 장계를 보니 별로 회개한 일이 없었다 하였다. 선각이 아뢰기를 외적이 물러가면 경상도가 가장 멀어 식량 운반은 매우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풍년들 가망이 있으니 본도로 하여금 곡식 비축하는 방법을 시행케 하고 호남으로 하여금 대응하여 구제토록 하면 그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성룡에게 이르기를 외적이 비록 바다를 건너간다 하더라도 또한 난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다만 요즘의 형세를 보건대 당연히 철병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외적들이 모두 돌아가지 않고 험준한 곳에 혹 숨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염려된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경상우도의 두 사들을 가득 천성 등처에 두고 부산 좌수사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에 가서 지키도록 하는 한편 백길의 수군도 배를 나란히 하여 오르내리게 하면 넘어 들어올 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호남의 곡식만 매번 해결토록 하면 그 형세가 반드시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니 신의 의견으로는 마땅히 낙동강 상류에 큰 창고를 설치하여 멀리 아래 지방의 식량을 수송하도록 하는 것이 형편상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신은 삼가 듣건대 소금을 굽는 일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소금을 굽는 이익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당나라 때 유한도 소금을 구워서 곡식을 모집하였으니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수송하기를 유안의 상평염과 같이 하면 백성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겨 명령 봄보리가 있기 전에 모두 강변으로 구름처럼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군대를 주둔시켜 방어하는 일로 말하면 한 부대로 인하여 백성들이 유리하는 패단이 생기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으니 만약 병사로 하여금 군병을 일일이 점검하여 오래된 패단을 제거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그곳의 백성을 모집하는 것이 다른 곳의 군사 100만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매우 옳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상도에서 식량을 수송하는 많은 무리로 하여금 유방하는 군사들을 도와주게 한다면 반드시 백성들이 자기 직업을 즐기는 뜻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대를 설치하고 그 처자까지 살게 하면 항시 거주하여 떠나지 않게 하면 봉화도 천리를 통할 수 있어 적을 방어하는 일도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도의 큰 고을인 대구, 상주, 안동, 성주 등 지역에 둔전을 대대적으로 개간하기를 마치
조충국이 적을 헤아려 계획을 세운 것처럼 하면 이 또한 옳습니다. 경수창이 또한 이러한 계책을 사용하지 못하여 수비하기 어려운 걱정을 만들었는데, 경수창이 만약 식량이 있어 형세를 갖추고 또 군대가 있었다면 그 세력을 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원익이 아래기를 창고를 설치하고 유방하는 등의 일은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가서 헤아려 보고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원익이 아래기를 출발 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어찌 외적의 거류를 기다려 출발하겠습니까? 외적이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신은 제 간과 식견이 없는데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고민입니다. 또 신이 서쪽 지방에 있을 때 들은 바로는 남쪽 지방의 일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는데 지금 윤성각이 말한 곡절을 물어보니 용이할 듯도 싶습니다. 그러나 가서 살펴보아 아래고 처리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어떤 제상을 택하여 함께 갈 것인가 말해보라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그곳의 실정을 겪어본 사람과 동행하면 실수하는 걱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사관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데리고 갈 것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부찰사 이하는 마땅히 물러가서 적어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응선은 결코 용렬한 장수가 아니다. 항복한 외적들을 거느리고 왔다 갔다 하였으니 용렬한 사람이 이와 같이 했겠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응선은 원래 장수가 되는 도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객기를 함부로 부리는 자입니다. 당초에 신도 장수를 삼기에는 합당치 않음을 알았지만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삼았던 것입니다. 먼저 성에 오르고 돌격하는 것은 또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허용했던 것뿐입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엉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되게 용기는 많은 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김응선은 쓸만한가? 나의 이 말은 꼭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다만 그 사람됨을 가지고 논하는 것뿐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도원수의 장기를 보니 엉서의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장수를 부리는 방법은 마땅히 사세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계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잠시 견책을 하는 것은 옳다고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안도 사람 중에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많을 것이니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가 현재까지 보존된 것은 바로 평안도 사람들의 힘이다. 우상은 내가 전일 파천했을 때 한 곳에 머물렀다는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니 원에게 아뢰기를 신이 삼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곳의 인심이 대가가 거쳐간 뒤로부터 모두 감화된 듯이 있어 옛날의 완악하고 미련한 습성과는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떠날 때 백성들이 모두 길가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었다. 이로써 인심이 순박함을 알 수 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임중양이 온 가족과 함께 앞을 다투어 사지에 뛰어들었다는 의로운 행동을 들었는데 매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변방의 먼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삼강의 늠름한 대의가 남아 있습니다. 중화, 황주 등의 백성들은 모두 외적과 대항해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로써 보면 중양이 평안도의 풍화를 수립한 공이 매우 큽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도 백성들은 다만 학문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유감스럽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학문을 모른다고는 하지만 황해도의 인심과는 딴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보건대 중국 사람들은 3년이나 종군하면서도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지 않고 오래도록 타국에서 적과 싸우면서도 조금도 원망한 말이 없다고 하니 매우 칭찬할 만하다 하였다. 선각이 아뢰기를 소치는 이미 식견이 없고 또한 용렬하지만 상께서 모든 것을 통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늘 생각한데 하늘에 닿은 성상의 성효가 200년 동안 원통스러웠던 무함을 깨끗이 씻어버리자 사람들이 마치 엎어놓은 동이 밑에 있다가 다시 하늘의 해를 본 것과 같게 되었으니 실로 우리 종사의 막대한 경사입니다. 그때 온 조정이 조노를 올릴 것을 주장하였으니
이는 아랫사람들이 임금을 존숭하는 뜻에서 스스로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상께서 겸양의 덕을 굳게 지키고 완강하게 거절하시다가 간절한 여론 때문에 끝내는 받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뜻으로는 존숭한 일절이 어떠한 뜻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지난번 의주의 행궁에 계실 때 특별히 존호를 삭제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하니 이는 실로 사변을 당하여 자신에게 죄를 돌리는 선의에서 나온 것으로 온 나라의 신민으로서 감격하여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도 항상 전일의 겸덕을 가슴에 품으시고 다시 불안스러워하시며 수행하는 성의를 배가하시니 회복시키는 데 있어 이미 절반 이상 진척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경은 충신이라고 할 만하다 하였다. 유건이 나아가 아뢰기를 외적이 떠날지 안 떠날지 아직 알 수 없는데도 조정에서 하는 일은 한결같이 구태의연하여 관원들이 배단 없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리들이 더욱 심합니다. 이처럼 작폐하고 회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병조와 같은 경우 보병의 폐단이 더욱 심한데 국가의 용도에는 도움이 없고 다만 관리들이 장용하는 미천이 되고 있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원부의 서리로 말하면 그 수요가 100여 명에 이르니 이 무슨 일입니까? 또한 놀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신하나라의 패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관원들이 만약 문서를 직접 다루어 낱낱이 살피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패단이 없앤다 하더라도 또한 갖가지 패단이 발생할 것이다. 대개 우리나라 관청의 모든 사무가 중국만 못함으로 쌓인 패단이 이와 같다 하였다. 선각이 아뢰기를 두 번 아래기 황공하오나 상께서 겸손하고 자신을 꾸짖는 일을 즉시 거행하시고 이 온 나라에 교서를 내리신다면 인심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행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세가 아뢰기를 소신이 변란을 당했을 때 초기 복중에 있을 때 들으니 성상께서 존호를 삭제하려는 교서를 내리자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감격하여 기뻐하며 지금까지도 칭송한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이러한 조치를 들으면 사방 백성들이 어찌 춤을 추며 따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변란을 당한 것은 마치 사람이 부모의 상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3년을 지나면 처음 상을 당하여 황황하고 애절할 때의 심정과는 차츰 달라지게 되니 상께서 변란을 당한 처음의 심정을 잊지 마시고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걱정하는 뜻을 지니게 하여 군신 상하가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면 전심을 돌이키고 구무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윤다무가 나아가 아뢰기를 황신의 장계로 인하여 은양을 보내 외인들의 조총을 사오는 일로 교서를 내리려고 하시는데 소신의 어리석은 세호견으로는 어찌 반드시 이 조총을 사온 후에야 외적들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밀이 혹 외적에게 누설된다면 또한 난처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형세를 보아 시행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단무가 아뢰기를 기밀에 관계된 일을 하리가 밖에 누설하여 중국 사신도 알게 되었으니 신들의 죄가 큽니다.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밀 사항이 을에 먼저 알려지니 우리나라 인심 매우 수상하다. 내가 듣건대 주서에게서 나왔다 간다 하자 당무가 아뢰기를 주서에게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저들이 연주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석상서와 송시랑 등이 병권을 모두 잡고 있으니 끝내 반드시 멋대로 시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이 덕경이 이르기를 지금 심 장군의 글을 보면 전일의 말투와 같지 않고 과장한 말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이번의 행동이 매우 허둥된다고 하니 그 계책을 또한 헤아리기가 어렵다. 또 듣건대 중국의 급사중이 이르기를 16역이 어떻게 동쪽을 정벌하겠는가 매우 불행이다 했다고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5일 평술 첫 번째 기사 사한부가 아뢰기를
군국의 기밀 사항을 일체 밖에 누설할 수 없는데 그늘 정원에서 자세히 살피지 않고 본초를 내주어 조보에 전파되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놀랐습니다. 색승지를 파직하고 동참했던 승지를 아울러 추구할 것을 명하소서. 순한 의사와 대관을 임명할 때 일체 구차히 할 수 없습니다. 함경도 의사 김상용은 고가에서 중을 받았는데 현임으로 임명하였으니 사체가 온당치 못합니다. 채직을 명하소서. 오이장 임필은 곡식을 바치고 벼슬에 오른 무식한 자로서 무사에도 익숙치 못하니 수교의 중한 직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채직을 명하소서. 지난날 본부에서 위장 중에 곡식을 바치고 벼슬이 된 자와 늙고 쇠약한 자를 도태시키자고 주청하여 이미 윤호를 받았는데 병조에서 도리어 이러한 사람들을 임명하였으니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구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색승지는 채직하고 동참했던 승지는 추구하라. 그 밖에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0억 선조 28년 7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중부의 주부 임몽은 미천한 공장으로서 육품이 동반에 임명되기까지 하였는데 조정에서 공을 보답하는 법이 과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속히 경질할 것을 명하소서. 난리를 겪은 이후 200년 동안 유지되는 학교와 문물이 씻은 듯이 없어졌습니다. 비록 전쟁을 겪어 어수선한 중에 있다지만 부식하고 배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만 일맥의 우리 도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기로 문교를 숭상하고 도덕을 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안으로는 관학과 밖으로는 향교, 서운이 잡초에 묻혀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학문을 닦는 곳이 없어 사문이 피폐하여지자 선비들은 탄식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풍속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기를 눈을 씻고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날 비변사가 내린 교서에서 문패가 너무 심하니 기묘하지 않은 서원을 혁파하고 무학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군사를 양성한 무예를 연마하는 방책이 비록 당연한 근무이기는 하지만 선비를 존숭하고 도덕을 중히 여기는 것도 또한 폐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말씀이 한번 내리자 사기가 꺾이고 말았으니 서원을 혁파하려는 한 조목은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현재 중국 사신이 사관에 머물러 있고 외적도 또한 성 밖에 있으니 모든 공사를 출합할 때 중국 사신에게 관련된 말과 외적에게 관련된 일은 모두 충분히 신중하게 처리하여 누설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정훈이 부사가 남쪽으로 내려갈 때 전별연에서 지품한 말과 이조판서 이항복이 떠날 때 아랫말 및 황신에게 은양을 쌓아 보내어 조총을 사오라는 등의 전교를 전혀 자세히 살피지 않고 비밀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기밀이 온 나라에 전파되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색승지를 파직하고 동참했던 승지를 추구할 것을 아울러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임몽은 이미 윤호하지 않는다고 하유하였다. 그 밖의 일은 아랜대로 하되 색승지는 채차하고 동참했던 승지는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전교하였다. 덕건대 행궁의 대내에 곳곳이 비가 새며 창문이 뚫어지고 벽이 무너졌는가 하면 온돌이 다 내려앉고 포우진이 모두 망가졌다고 하니 어찌 미안한 일이 아니겠는가? 속히 형편대로 수리하라. 공봉하고 시위하는 등의 일에 관하게 것은 경술이 점검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으로 판중추부사에게 알려라. 사실은 논한다. 판중추는 윤두수이다. 청론에 버림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조정의 벼슬을 보존하고 있으니 국사가 그릇된 것이 반드시 이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가 평생 남을 해치고
욕심을 채우려 한 작태를 말하자면 입만 더러워진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5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신들이 삼가 접대 도감의 계사를 보니 그 중에 중국 사신이 말한 바 배신을 데리고 간다는 한 조목은 관계된 바가 매우 중합니다. 어제 탑전에서 결코 다를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습니다만 후일의 사세를 보아 대의를 가지고 중국 사신에게 힘써 말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요즘 결코라는 문자를 쓰는데 결코 하다가 보면 끝내 결정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결코라는 문자를 정원아 함부로 치부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5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권용중이 양양 부사가 되었을 때 임진년에 복납한 곡식의 외계 장부에 없어진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고 남은 숫자도 어디에 둔 것이 없으며 조종의 명령을 무시한 채 백성에게 거두어 들여 자기 이익만을 삼았다고 한 것은 바로 순환어사 김상준이 잘못 장계한 것입니다. 해조에서 인원하에 회계하고 본도를 시켜 조사해 보니 그 숫자가 모두 틀림없고 별로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용중이 병명한 말도 또한 증거가 있습니다. 국문을 해야 할 만큼 다시 신문할 단서가 없을 듯하나 당초의 죄명이 경미하지 않으므로 아랫 사람들이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상께서 재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 의사의 탄핵에서 나온 것이니 의사는 바로 조정의 이목지관이다. 직접 손으로 열람하고 눈으로 본 것이니 서울에 있는 대관들이 법률이 소문으로 들은 것과는 같지 않다. 그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조사하게 하면 뜻밖의 환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로 인하여 주의를 빠져 나간다면 뒤 배단이 더욱 성해져 형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5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공사천에게 과거를 보이는 일은 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에 닿기를 권장해서 하천배라도 모두 용동하여 흥기시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인과 종의 구분이 있은 지가 매우 오래되어 한번 출신하는 길을 열어놓으면 혹 뒷나라의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사람들의 의논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대대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바람에 시행하지 못하였고 금년 봄에도 시행하려 하다가 또 의논이 통일되지 않아서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권장하는 데는 관계되는 일로서 사목도 또한 중대하지 않아 별로 구애될 것이 없으니 끝내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성교대로 해조로 하여금 전일의 규칙을 따라서 금년 가을에 과거를 실시하여 인재로 채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똑같은 천인인데도 공천과 사천을 구별하여 혹은 과거를 치르게 혹은 과거를 치르지 못하게 한다면 당초 하교하신 뜻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인재를 격려, 권장하는 방법에도 또한 매우 미편합니다. 사천도 함께 시취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우리나라의 공천 사천은 하나의 별종이 되어 버렸으니 그 중에 아무리 걸출한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제값을 하겠는가. 만약 이 과거를 설치하여 다투어 스스로 힘쓰게 함으로써 위로는 선비들이 무과를 보고 아래로는 천인들이 이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모두 화를 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늘이 부여한 백성들이 또한 오로지 별종으로 전락되어 마치 금수처럼 꿈틀대며 남에게 불임만 받다가 죽는데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 과거는 정관와는 다르고 실로 삼의사의 과거와 같으니 다만 자신의 길을 조금 열어주자는 것뿐인데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시취할 때는 반드시 그 주인의 문서를 상고하고 과거에 합격한 데는 반드시 그 주인의 공을 상주는데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초 사목에 내가 직접 손으로 써서 곡진하게 만든 것은 장차 우리나라 만세의 폐습을 없애 천인으로 하여금 사람마다 별종해서 스스로 벗어나게 하리 함이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건대 현재 당면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것이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것 같다. 사람들이 전해오는 폐습에 집착되고 소견이 혹 미치지 못하여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애석하다. 나의 어리석음도 비웃을 만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시행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겠는가? 억지로 시행하면 허물을 돌릴 길이 있게 될 것이다. 어찌 꼭 사천까지 시행해야 하겠는가? 다만 공천에게 먼저 과거를 보여 사람들이 격려되고 권장됨이 어떠한가를 징험해 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60억은 선조 28년 7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의정 이원익이 사실은 논한다. 사람됨이 청렴 근신하여 가는 곳마다 칭찬이 자자했는데 평안도 관찰사가 되 백성을 잘 다스리고 군대를 잘 훈련시켰으므로 여러 번 임금에게恩총을 입었다. 아래기라 김늑을 영남에 있었다. 채찰 부사로 임명하자고 아뢰고 싶으나 지금 대사원으로 있으니 사체가 미안하여 감히 아랩니다. 또 지평 남이공을 종사관으로 삼고 싶은데 또한 대헌에 있으므로 아울러 아랩니다 하니 상이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르기를 이제 다행히 등에 젖던 가시는 벗어 버렸지만 언제 자리의 바늘을 제거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근심이 된다. 조노를 삭제하는 일을 속히 거행하라. 다만 이는 마땅히 중국에게는 숨겨야 한다. 교세를 반포하자면 중국 사람이 할까 두려우니 이러한 곡절을 예조로 하여금 살펴 시행하게 하라 하였는데 예조가 아뢰기를 윤성각이 아랫바로 인하여 이 전교를 내리셨으나 조노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대신들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용만을 의논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 좌의정 김응남 우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예조에 내린 교서를 보니 황공하고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국군이 불행하여 변고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상께서 종묘 사직의 수치를 몹시 아프게 여기고 와신 상담하는 뜻을 더욱 굳혀 깊이 자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장차 여러 신민들을 격려시키려고 심지어 조노를 삭제하려 하시니 성상의 겸양하는 뜻은 실로 여러 임금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윤선각이 사실은 논한다. 사람됨이 충후하고 장자의 풍모가 있었다. 지난 무자년의 사이에 세자를 정하지 않자 식자들이 걱정하면서도 임금에게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선각이 당시 홍문관의 관장으로서 지조를 굽히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가 임금의 노염을 싸서 턱명으로 상주 목사를 삼았으니 사론이 애석하게 여겼다. 동문에서 전송할 때 거마가 아주 조용하니 행인들도 자탄하였다. 그가 아랜바도 또한 충성을 다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만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일의 사체가 중대하니 경솔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대저 200년 동안 무욕당한 종계의 억울함을 성상의 시대에 이르러 성유를 쌓고 황제를 감동시킴으로써 일시에 깨끗이 씻어버리고 조종의 고하니 하늘에 있는 영혼이 이미 기뻐하였고 모든 백성들에게 반포하니 사방의 민심이 모두 위안되었으며 만세에 전하여도 할 말이 있게 되었는데 지금 어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춰 조노를 없애는 일을 시행함으로써 신령과 백성들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곡절이 온당하게 되기 어려운 데이겠습니까? 종묘에 고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으니 우리 선왕들을 슬프게 함을 면치 못할 것이고 온 나라에 보고하려니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명나라 장수들이 국가에 가득하고 왕래가 끊이지 않아서 국중의 크고 작은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이 일을 또 어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의견으로는 결코 시행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안타깝고 절박한 신등을 견디지 못하여 황공하게나 하게도 아뢰니 삼가 바라였건대 하찰하시어 속히 내리신 명을 거두소서하니 답하기를 평안도 있을 때부터 모면하기를 바랐는데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행히 핑계댈 말이 있으니 실로 나의 마음과 잘 맞은 것이다. 이 일이 실로 상관이 없고 이익이 없는 것인데 더구나 죄인의 몸에 그대로 씌워두려고 하니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전교대로 속히 삭제하여 보류하지 말고 종묘에 구하는 것이 옳다. 교서를 반포하는 일은 잠작하여 지시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응남과 우이정 이원익의 아뢰기를 상상의 성효가 하늘에 닿아 무함을 당했던 종교를 변론하여 200년 뒤인 지금에 신원하였으니 이는 실로 종사와 신민의 막대한 경사이므로 존호를 올리자는 논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상께서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굳이 사양하여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그때의 백관들이 여러 나라를 정청하자 비로소 마지못해 허락하심으로 종묘에 고하고 사방에 포고하여 온 나라 시민들이 휘호를 받던 지가 지금 몇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의주로 거둥하셨을 때 상상께서 마음속으로 결정하여 존호 삭제하는 일을 거행하려고 하자 모시고 갔던 신하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자신을 꾸짖는 정성을 모두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차마 명령을 따르지 못했는데 지금 더구나 요즘 어떻게 이 일을 다시 말하겠습니까? 당초 백관들이 함께 입을 모아 주청함으로써 로 인하여 이러한 대례를 시행하였으니 지금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또 고칠 때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고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니 결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신들은 모두 형편없는 자들로서 전부터 임금을 충성으로 모시지 섬기지 못하여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신을 낮춰 존호를 삭제하라는 교서가 늘 임금에게서 나오니 신들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큽니다. 지극히 황공하고 민망함을 견딜 수 없어 여러 번 하려니 원컨대 성상께서 깊이 생각하시어 내리신 명을 속히 거두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처럼 떠들썩하게 할 필요가 없고 속히 거행할 뿐이다. 사정이야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황신이 심유격과 동행하여 현재 적중에 있었다. 치게 하기를 이달 7일 유격이 이 중군을 차견하여 통역관 진남을 데리고 진영을 철수한 김에 덕교 등 지역을 가서 조사케 했는데 목재과 막루는 이미 모두 철거했고 방옥은 아직 반쯤 남았으나 또한 모두 벽을 철거하여 반드시 철수할 뜻을 보였으며 그 진영의 외장은 이미 죽도로 옮겼고 다만 소장 및 군사 몇 명만 남아있으므로 왜 진작 돌아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배가 한꺼번에 이르지 않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5, 6일을 기다리면 모두 도착할 것이다고 했다 합니다. 또 평의지도 이미 진영을 철거했고 목책과 방옥은 모두 그날 불살랐습니다. 의지는 현재 행장의 진영 중에 있는데 그일 동네로 진영을 옮겨 명사가 오는 것을 기다릴 것이라고 합니다. 관백이 임명하여 보낸 풍신 정성이 어제 저녁 유격에게 보고하기를 내가 직접 부산에 가서 군대를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가라고 여러 진영에 재촉하고 거제의 세 진영도 수일 내에 불사르겠다고 하였으나 회장은 현재 한 사람도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 없으니 그들의 흉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를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1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사복씨가 아뢰기를 병난을 겪은 이후로 사방의 마적이 모두 없어져 적지 않은 마정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수습하여 원적을 만들려고 하나 생각해보건대 오래도록 말을 점검하지 않았으므로 그 실제의 수요를 알기 어렵고 또 위급한 일이 있어 사용할 때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일에 도움이 없으니 우선 사세를 살펴 추수가 끝난 농한기에 각도의 도사로 하여금 형편대로 말을 점검하여 암수, 털의 색깔, 나이 등을 낱낱이 기록하여 아래게 한 다음에야 결말이 날 수 있습니다. 감목관을 혁파한 것은 진실로 폐단을 없애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수령이 비록 감목을 겸한다 하더라도 일이 많아서 미처 관리할 겨를이 없어 번식할 가망이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지금 목동은 본관의 침탈을 당하여 모두 도망쳤고 말들은 간민들이 몰래 죽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많은 목장이 장차 텅 비게 되었습니다. 전일을 비록 회단을 없애기 위해 혁파한 것이지만 각관 간목의 봉급은 한 경관의 봉급에 불과한데 국마가 줄어드는 비해는 지용의 관계가 가장 크니 그 사이의 이해는 따질 필요가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이르기를 간목이 폐단을 저지르는 것은 당초 적임자를 선발하여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한두 사람의 폐단으로 인하여 간목을 모두 없애면 이는 목이 메인다고 하여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과 같으니 다시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여 맡기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병조로 하여금 식견이 있고 자상하며 부지런히 주관할 사람을 잘 선발하여 산망을 갖추어 뽑고 그의 근무 성적을 고과하여 전초에 따라 승출하는 것을 한결같이 당초에 설정하는 그 사목대로 할 일로 승전을 받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들의 뜻도 그러함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이때에 마정의 허술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니 참으로 해관이 염려한 것과 같으니 한나라에서 곡을 설치하고 당나라에서 감을 설치한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나라 문공이 크고 살찐 말 3천을 소유하고 노나라 희공이 16종류의 말을 소유했던 것은 모두 마음가짐이 성실하고 기쁘며 조금도 간사함이 없는 생각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근본이 있는 바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하는 말단에만 급급하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선조실로 65권 선조 28년 7월 1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아동대들의 연습한 바를 시험해보니 성취된 자가 많이 있다. 산소우의 항복한 외인의 이름인데 검술로서 아동대를 훈련시킨 자이다. 훈련시킨 노고가 없지 않으니 승마한 표를 주어 그의 마음을 위로하라. 사실은 논한다. 우리나라가 외적에게 백세토로 반드시 복수해야 할 빚이 있으며 하늘 아래 함께 살고 있는 원통함을 지니고 있으니 참으로 혈기가 있어 움직일 수 있는 자라면 누군들 그 고기를 씹어 먹고 그 가죽을 벗겨 깔고 잠을 자려고 하지 않겠는가. 산소우가 거짓으로 기순하려는 성의를 보였으니 비록 훈련시킨 노고가 있다 하더라도 능침을 욕되게 하고 참혹하게 살육한 소행이 그 손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도 성 안으로 영접하여 후하게 대접하고 또 상으로 벼슬을 죽이기를 마치 오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처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원수를 잊고 원한을 풀어버리는 데 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